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싱글을 평으로 계산을 하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 이게 면적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그냥 대충 잡은 겁니다. 이 금액이 완벽하게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은 또 이 금액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대략입니다. 대략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주는 이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의 외장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붕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건물의 외장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설명드린 내용이 있었었는데, 그때 너무 광범위하게 좀 넓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붕재의 종류와 가격대, 재료의 장단점, 객관적인 비교보다는 제가 사용해보고 제가 느꼈던 주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객관적인 내용은 사실은 인터넷에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사이트에서 객관적인 자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좋은 이야기만 나와 있고 장점만 위주로 좀 설명하게 되어 있고 단점은 조금 내용이 적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제가 또 그렇다 그래가지고 많은 재료를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제 주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격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을 제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가격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때도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누구는 4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가격 차이는 당연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도 가격이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건물의 면적, 평수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는 당연히 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재료라 느끼시겠지만 그 사이에 들어가는 부자재나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재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나 재료비가 대부분 상승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1년 전의 내용, 2년 전의 내용 그렇지는 않으니까 비교 대상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제 영상이 조회수를 생각하면 좀 재미있는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건 저는 포기를 하고 실제로 집을 지으시려는 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하더라도 긴 영상이지만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기억해 두시면 집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택의 지붕 재료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재료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재료, 이 세 가지를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스팔트 싱글, 기와 징크, 제 생각에 대표적으로 있는 형태인데, 종류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아스팔트 싱글은 그냥 좀 간단합니다. 일반 싱글이 있고 뭐 이중 싱글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일반 싱글은 뭐 제가 느끼면 한 겹 정도고, 이중 싱글은 이제 두 겹이 약간 겹쳐서 있는 싱글인데 가격 차이는 약간 납니다. 큰 금액 아니면 저는 대부분 예전에 이중 싱글을 그냥 사용했던 것 같았었는데, 이 정도로 나누어지고, 기와는 사실은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영상에서나 한번 검색해 보시면 기와는 업체마다 그리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종류가 시멘트 기와도 있고, 황토 기와, 뭐 스페니쉬 기와,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체마다 상당히 많이 다양해져 있어서 종류가 많이 있는 중에서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대로 여러 가지가 조금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가격에 가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크도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재료에 따라서 철이 있고 알루미늄이 있고 티타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이 철제 안에서도 이제 많이 세분화가 돼 가지고 예전에 나왔던 제품이냐 요즘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알루미늄은 특히 뭐 크게 여러 종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티타늄도 마찬가지고, 이런 재료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제품군이 크게 많이 없는 편이고, 철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색상이나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다양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물에 제 생각에는 한 95% 정도 이상은 전부 다 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등급이 많이 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류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붕이 어떤 구조일 때 많이 사용하느냐, 집의 구조로 뭐 대표적으로 뭐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 뭐 경량 목 구조나 이렇게 경량 철골 이런 구조로도 많이 집을 짓지 않습니까? 요즘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예를 들었을 때 적합하게 쓸 수 있는 재료는 어떤 거냐. 아스팔트 싱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다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와도 이 세 가지 구조에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징크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아스팔트 싱글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판넬이나 경량 철골일 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때는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가격은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스팔트 싱글이 제일 저렴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싱글이 가장 저렴하니까 그냥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붕을 아스팔트 싱글로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아스팔트 싱글을 올리는 비용이 그냥 차라리 철근 콘크리트에 기와를 얹는 게 더 비용이 저렴하게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어떤 경우냐 그러면, 지붕을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붕이 박공 모양으로 경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량 철골이나 샌드위치 판넬라면 지붕이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지붕을 지으면 수직 수평 면이 일정하게 다 잘 맞습니다. 경량 철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다가 합판을 올리기 때문에 수직 수평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 이 지붕이 멀리서 보이면 이게 다 수직이고 수평처럼 보이지만 요 위에 올라가거나 가까이서 보면 이 면이 정확하게 수직 수평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때 미장이 올라와서 깨끗이 면을 잡고 이렇게 해도 이게 여기서 실을 튕고 보면 딱 수평이 안 나옵니다. 이 중간에서도 여기서도 대각을 이렇게 실을 튕고 보면 바닥면이 울퉁불퉁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거기에다가 아스팔트 싱글을 그대로 올리게 되면 이 울퉁불퉁한 면 그대로 싱글이 붙게 됩니다. 가까이서 보면 많이 굴곡도 져 있고 나중에 이는 부분에서 나중에 하자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골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요 위에 당연히 방수도 하겠지만 요 위에 올라가서 미장을 수직 수평을 깨끗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잡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다른 재료 기와 쓰는 게 더 비용이 작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위에 이렇게 경사지 박공 모양의 지붕 형태의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아스팔트 싱글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면이 너무 안 나와 가지고 이 면을 잡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차라리 기와를 얹는 게 더 비용이 저렴하게 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금 여건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에서는 아스팔트 싱글을 웬만하면 안 붙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면을 다 잡아서 싱글을 붙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본드기가 약간 탈락이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굴곡이 많이 져 있으면 제 생각에는 수평이 돼 있는 것보다 훨씬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자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건물일 때는 아스팔트 싱글은 아예 제외하는 게 제 생각에는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팔트 싱글은 어찌 보면 샌드위치 판넬이나 경량 철골 건물에 특성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붙이기도 쉽고 이런 구조에 있을 때, 그리고 비용이나 이런 게 제일 저렴하게 드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와는 기와를 얹을 때 기와가 그냥 콘크리트 면에 그대로 얹히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다가 사춤을 좀 하기 때문에 기와가 어느 정도 수평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굴곡이 있거나 좀 면이 별로 안 좋다 그래도 충분히 이 기와는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샌드위치 판넬이나 경량 철골에도 당연히 기와는 시공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징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징크도 어쨌든 그 골조에 그냥 바로 붙이는 재료가 아닙니다. 골조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하지라 그래가지고 각 파이프로 상을 걸어서 올리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든 뭐 샌드위치 판넬이든 경량 철골이든 다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샌드위치 판넬이나 경량 철골일 때는 더 시공성이 더 좋습니다. 징크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지붕의 처마 형태인데 어디 모양이냐 그러면 지붕이 집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형태입니다. 여기 모양인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징크는 이렇게 각 파이프로 하지를 겁니다. 이렇게 각 파이프로 하지를 걸어서 위에다가 합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방수 시트를 깔고 그 다음에 또 징크를 덮기 때문에 시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샌드위치 판넬이나 경량 철골이라 그러면 이 판넬 자체가 수평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파이프는 재료를 제외하고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비용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FM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비용 다 들여야 되겠지만 각 파이프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위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공성이 더 좋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량철골이나 샌드위치 판넬 집에서는 징크를 한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하게 시공이 됩니다. 제가 금액적으로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구조적으로는 어떤 재료를 써도 다 괜찮은데 특이점 하나는 이겁니다. 그냥 아스팔트 싱글은 철근 콘크리트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 정도 선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의 장단점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특별하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장점이라 그러면 아스팔트 싱글이야 이제 저렴한 겁니다. 저렴한 거 말고는 제 생각에는 장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와는 장점 그냥 제 생각에는 장점 단점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격 대비해서 아스팔트보다는 나으니까 조금 그런 것 같고, 징크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쁩니다. 디자인적으로 이쁘고 좀 괜찮으니까. 아스팔트 징글의 단점은 내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드 같은 걸로 이렇게 접착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탈락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이미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시로 짓는 집에 좀 쓴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는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싸고 저렴하게 지으려고 그러면 아스팔트 싱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문제점이 확연한 거고, 기와는 크게 장점이나 크게 단점이 별로 없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쁘지 않다 그 정도지 제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징크는 장점은 이쁘지만 이제 단점은 또 명확합니다. 이제 비쌉니다. 이 비싸다는 기준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다른 재료에 비해서는 이제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똑같은 면적을 시공한다 그래도 징크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똑같은 면적, 예를 들어서 30평을 시공을 하고 여기도 30평 시공하고 여기도 30평의 집을 시공한다 해도 똑같은 비율로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비용이 비싸게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징크가.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가격일 건데, 가격은 여러 가지 솔직히 여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면적이라 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시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의 작업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똑같은 재료라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재료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고, 그리고 이거를 현장에 공사를 할 때 그 또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곱미터당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나중에 좀 복잡해서 평으로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때 해배로 설명을 드리고 루베로 설명을 드리니까 일본말이라고 억수로 좀 뭐라 하시는 분도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평이라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제곱미터로 환산하게 계산하면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제곱미터로 하지 않고 일단 조금 애매하지만 평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싱글을 평으로 계산을 하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 이게 면적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그냥 대충 잡은 겁니다. 이 금액이 완벽하게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은 또 이 금액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대략입니다. 대략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한 8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기와를 평으로 계산하면 제 생각에는 한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선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안에 변수가 있습니다. 장비대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조금 그걸 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징크를 평으로 계산하면 제 생각에는 한 35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선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이것도 재료에 따라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안에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스팔트 싱글을 8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지만 여기서도 그냥 아스팔트 싱글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지붕 골조면이 있으면 그냥 아스팔트 싱글을 그 위에다가 바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방수 시트를 깔고 그 다음에 싱글을 올리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싱글을 쓰느냐 이중 싱글을 쓰느냐 이런 것 따라 금액 차이가 나고, 그리고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금액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일당들이 이제 포함이 되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됐을 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규모고, 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나열해 드린 것처럼 일반 시멘트 기와에서부터 뭐 스페니시 기와 또 뭐 황토 기와 더 비싼 기와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와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그리고 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런 골조에다가 방수를 하고 그냥 기와를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또 방수 시트를 올려서 공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비용까지도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비용에서 조금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징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징크도 외부에 붙는 재료, 철이나 알루미늄이냐 그다음에 티타늄에 따라서도 이 금액 차이가 나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징크는 그냥 징크판을 그냥 바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하지도 하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에서 재료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제 쓰느냐, 알루미늄 쓰느냐, 티타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속,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30평 주택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지붕에다가 아스팔트 싱글을 올리느냐 기와나 징크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붕 면적은 당연히 이 바닥 면적보다 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대부분 한 45평에서 한 50평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지붕 면적이. 그런데 단순히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50평이다. 그러면 아스팔트 싱글을 최대로 하면 500만 원이고, 기와를 하면 최대로 하면 1000만 원이고, 징크를 하게 되면 최대로 하면 뭐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이 끝부분 모서리를 제가 상세하게 그릴 건데, 끝부분 모서리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처마가 이렇게 이 정도 튀어나옵니다. 아스팔트 싱글이나 기와는 어디까지 마감을 붙이게 되냐 그러면, 요 위에 상부까지만 마감이 됩니다. 아스팔트 싱글도 여기까지만 시공을 하고, 기와도 여기까지만 시공을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처마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 여기에 미장을 해서 흰색 페인트를 칠하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뭐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에는 판넬 그 형태가 그대로 살아 있을 거고, 이렇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면적, 이 상부에 있는 면적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최대 50평이니까 이 위에 있는 면적, 아스팔트 싱글은 50평, 기와도 50평을 공사를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징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서 끝나는 이 파란색 부분까지 징크가 감아 돌아갑니다. 이렇게 일반인들 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 조금 감아 돌아가는 이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이 금액 얼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 면적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이 집 테두리를 사각을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각을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그러면, 빨간색 표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면을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뽑아 보면 이 면적이 생각보다 꽤 많이 됩니다. 요 위에 있는 상부가 50평이면 여기 이 처마 부분에 돌출돼 가지고 이 돌아가는 이 면적까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됩니다. 이 평수가 제 기준에는 충분히 10평이 넘어갈 겁니다. 다른 재료는 똑같이 그냥 50평만 계산을 하는데, 여기는 60평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징크를 감아 돌리니까 마감재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미장을 하거나 도장을 칠한 그 비용은 빠지지 않냐? 맞습니다. 그 비용은 빠집니다. 이 비용을 미장을 하고 도장을 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붕 면적이 50평이니까 동등하게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크는 무조건 그 면적에서 최소 10에서 20% 정도는 할증을 해서 징크 비용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징크 재료를 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율로 따지면 50평이니까 싱글은
뭐 500만 원이고 기와는 1000만 원이면 조금 전에 제가 50평 해가지고 50만 원에 있으니까 제가 5천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평에 5억 곱하면 5, 25, 2,500만 원인데 2,500만 원이 아니라 6, 5, 30, 3천만 원을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당장 500만 원이 증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증된 게 이 처마의 이 테두리 부분, 이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단순히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면적이 작다. 면적이 작으면 이 비용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와를 올리거나 할 때 장비로 이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장비나 이런 비용은 이 비용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금액을 나열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8만 원에서 10만 원 이 금액이 특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 현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정도 선 금액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반대로 여쭤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재료가 좋냐고, 내 집에는 어떤 재료를 써야 되냐고. 제 생각에는 집의 형태에 따라서 재료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스팔트 싱글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기와를 쓰거나 징크를 써야 될 때 지붕 형태나 여러 가지 인면에 봤을 때 기와로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쁘지 않게 모양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징크로 가는 게 맞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집의 형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와로 가는 게 낫다 그러면 또 기와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냐, 어느 정도 기간까지 뭐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도 계신데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제 생각인데 세 가지 재료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사를 했냐에 따라서 아무리 비싼 재료를 써도 2, 3년 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스팔트 싱글이라 그래서 당장 1, 2년 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스팔트 싱글이 한 5년 이상 지나거나 10년 정도 지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냥 아스팔트 싱글이 마감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권하는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스팔트 싱글이 금액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징크도 무조건 비싸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면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축주분들한테 많이 그런 말씀 드립니다. 계실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붙어 있을 것 같다.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뭐 사가가지고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년, 20년 이렇게 쓰는 데는 이런 재료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시공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줘도 그 시공자가 똑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좀 긴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좀 재미없는 내용이고 이렇게 하지만 집을 지금 지으시려고 하고 계획하시는 분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좀 꾸준히 보시면 시공자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시공자가 나를 좀 속이려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시공자도 잘 모르는 거 아닌지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